안녕하세요. 아이리님,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이렇게 또 한 주가 마감되었고, 외부 활동은 못했지만, 이번 한 주 하루도 빠짐없이, 의미있게 잘 보낸 것 같습니다. 내일 또 병원 예약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예약이 있을 때는 항상 좀, 마음에 뭔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좀 약간 부담감이 있긴 하지만, 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임스 알렌의 책을 오늘 한번 원인과 결과의 법칙, 제임스 알렌 마지막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공헌하는 자주정신, 이게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공정한 정신의 획득, 이걸 읽고 그다음 어제 읽은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용 정신의 획득이라든지, 지금 사실 번역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단계는 끝없는 관용 정신의 실천. 관용한다, 자비롭다, 이해심이 많다, 그리고 남을 배려한다, 이런 거 아닐까요? 자신을 피해자처럼 느끼는 마음을 극복하자. 계속 지금 허무심, 이기심, 허영심 이런 게 계속 나오거든요.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정신을 길러온 사람은 개인적인 피해는 마음에 받았던 과거의 상처를 질질 끌어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는 가치 있는 목적만이 용솟음치고 보복하려는 기분 따위는 사라지고 없다. 마음의 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너무 부정적이라서 읽을 만한 게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나쁜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 내용밖에 없어요. 모든 것은 자기 스스로 택하여 결정하자. 세 가지 실천은 지상의 기쁨과 지혜를 향한 준비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를 완벽하게 터득한 사이, 완벽이란 건 없어요. 당신은 정화되고 단련되어 많은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개척해가는 당신의 마음은 진실의 고결함에 이르는 길은 좁고 험하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즐거워요. 즐겁죠. 이렇게 전부 다 부정적으로 해서 이게 참 읽기가 겁이 나요. 마음이 바뀌면 추구하는 인생이 즐거운 이유는 이렇게 되는데, 이제 조금 긍정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까요? 오케이, 마지막 부분이니까 마음에서 생겨나는 원인의 결과의 관계. 나의 생각이 원인이고 나의 인생은 결과일 뿐이다. 사랑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지혜는 의식의 저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지혜가 의식의 저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다. 평온함이 존재하는 그 세계는 마음 구석구석까지 퍼져갑니다. 사랑과 지혜를 겸비한 그 마음에 더욱 빛이 들어오도록 사랑과 지혜 그리고 평화의 빛이 더욱 넓게 퍼지도록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생각을 넘어서 마음, 나의 무의식의 세계에 그 마음이 깊은 안개에 쌓인 채 분명 올바른 사고가 무엇인지, 밝은 생각을 어떻게 가지면 좋은지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생은 학교와 같습니다. 수업 내용을 알 수 없는 학생에게 학교는 그다지 즐거운 곳이 아닙니다. 즐겁게 수업을 받으려면 모르는 부분을 알기 위해 공부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노력의 연속.
당신을 움직이는 사고나 생각을 현실, 세계를 움직이는 커다란 구조의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다. 마음의 방향이 현실의 흐름을 바뀐다. 행복은 좋은 생각이나 사고와 함께 넓어집니다. 오케이. 고민, 고뇌, 좋은 결과를 원한다면 이를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마음의 원인, 항상 전부 다 부정적인 거. 안 될 것 같아요. 자,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 미덕을 사랑하는 사람, 지혜를 함양하는 사람, 슬픔에 허물을 느낀다. 이런 걸 진짜 읽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책은 이제 여기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부정적이야, 책이. 책 자체가. 오케이, 그러면은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재밌게 읽었는데 마지막이 조금 안 좋았어요. 책 자체가 너무 부정적이다라는 거. 그러면 자, 진정한 불은 무엇인가? 어제 얘기했죠. 물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자, 명심하십시오. 돈은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돈은 사람을 바꾸지 않고 돈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드러낼 뿐이다. 라고 생각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저 사람의 본성을 증폭시킬 뿐이다. 다르게 표현했네요. 어떤 사람인지 드러낼 뿐이다. 사람의 본성을 증폭시킬 뿐이다. 사람의 본성을 증폭시킬 뿐이다. 만약 당신이 엄청난 부자고 성질을 고역하다면 그 돈으로 오케이. 직업적인 성공은 어떨까요? 충만함을 채우는 그 성장과 배품의 감정을 사회적 성공을 통해 충족시킬 수 있다면 정말 근사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도 전혀 네, 여기도 또 부정적인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서 로빈 윌리엄스에 대한 예시가 나오고요. 책이 요즘에 조금 확 와닿는 그런 책이 없네요. 마음까지 이렇게 벅차오르고 충만감이 느껴지는 그 책이 좀 없는 것 같아. 결국 모든 것은 나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삶은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상태가 아니라 내리는 결정. 5에서 10년 전을 되돌아보며 당신의 결정으로 인해 삶이 완전히 바뀐 일들을 떠올려 봅시다. 학교나 직업에 대한 결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나 결혼과 관련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당신의 인생은 지금쯤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내리는 수많은 결정들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운명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무엇인가?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는 거요. 계속 도전하는 거 지금은. 네, 목표는 이미 정해졌죠, 사실은. 그것에만 집중하고 끌어당기는 거, 그것만이에요. 예전의 나라면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누구와 사랑에 빠지지 결정하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반려자가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난 2년간보다 더 성장했고 더 깊이 사고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행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네, 저는 있어요.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행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행복은 선택이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도 그 사람의 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모든 것은 중립적인데 내가 그것을 행운이다, 그리고 불운이다 결정짓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힘인데, 저는 긍정적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수련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행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부정적인 또 내용이 막 괴로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질문은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변화를 만들고 싶다거나 어쨌든 행복하게 사는 게 좋겠다 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것도 애매모호해. 완전 뭐라 그럴까요? 구체적인 목표? 그게 필요한 거니까. 자신만의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며 절대로 돌아보거나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섬을 정복하고 싶다면 타고 온 배를 불태워라. 당신의 마음가짐과 온 힘을 완전히 책임지고 통제하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할 일은 분명한 선을 긋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매일을 충만하게 살고 매 순간의 정수를 맛보겠어. 어렵고 힘든 때조차 말이야. 이걸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좋은 일만 생길 것이다. 어떠한 일이 생겨도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일, 힘. 뭐 고통과 작별이야, 이 내용을 썼거든요. 굳이 내 입에 담을 필요가 없는데 이건 내가 좀 너무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 그치? 그냥 눈으로 읽고 이걸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썼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스kim하면서 속독할 수 있으니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빨리빨리 읽어내도록 할게요. 고질라를 조심하라. 고릴라를 얘기하는 건가요? 고질라가 뭐죠? 마음을 다스리고 아름다운 상태를 이루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아름다운 상태를 이루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마음을 다스리는 것, 지금 이 순간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서 즐기는 것, 나 스스로를 성장해 가는 것,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는 것. 하지만 삶을 뒤바꿀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그렇게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이 마땅히 맛봐야 할 것보다 못한 삶과 감정에는 안주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심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겠어라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나는 지금 책을 읽으면서 온전히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서 깨달음을 얻고 다이돌핀을 분비하겠어. 요거에만 집중하게 되면 다른 이외의 것들은 생각할 겨를이 안 생기는 거죠. 당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 할 일은 그저 매 순간 감사함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진정한 행복이라는 불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비범하고 담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대답한다면 내가 개발한 2가지 기법. 첫 번째 기법은 90조 규칙이라는 것으로 심적 고통이 느껴질 때 90초 아름다운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 자,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부정적인 경험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고, 자, 또 호흡으로, 복식호흡으로 숨을 고르는 거 있잖아요. 긴장한 상태를, 그거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네. 왜냐면 그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신체적 반응은 그때의 감정과 똑같은 반응을 일으키니까. 사실 그래서 그런 기억을 계속 생각하는 게 안 좋은데, 내가 그 생각을 안 해야지 하는 게 그 생각에
다시 끌어당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떠한 에너지도 주지 말고 내 에너지를 어디에 줄 것인가. 지금 독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쓸데없는 과거에 대한 기억, 부끄러운 거, 미래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 이런 생각들이 내 머리를 스치지 않도록 그냥 온전히 그 책 읽는 것에 몰입하는 거,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이 책도 너무 부정적이에요. 무엇에 감사하든 상관없습니다. 거의 지금 한 페이지 정도가 그런 감정을 느꼈을 때 얼마나 괴로운지를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에 감사하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그런 사고에 집중함으로써 생존 메커니즘을 진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즐거움, 너그러움 등도 똑같은 긍정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집중의 대상이 변하면 게임에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생기고 그러면 더 이상 자신의 머릿속에 갇혀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연습과 경험을 꾸준히 반복하면 실제로 뇌의 신경계가 재구성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든 장점을 찾아낼 수 있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삶을 충만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기적 같은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미처 깨닫기도 전에 자유를 느끼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왜, 정말 심적으로 갑자기 그 불안도가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저는 그걸, 내 내면에 있는 괴물이 자꾸 나오려고 하는구나, 커지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저는 괴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저자는 고질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명상을 말씀하세요. 계속 얘기하는 게 마음을 해방시켜라. 조화의 힘. 네, 이 책은 이제 그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운명을 지배하는 힘? 제임스 알렌? 왜 이렇게 요즘 제가 책이 조금 잘 안 읽혀. 책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약간 까다로운가 지금? 마법에 걸려서 까다로운지 모르겠지만 이 책의 내용이 너무 이 책이 이 책이고 저 책이 저 책이고 비슷해가지고요. 참. 제임스 알렌의 다른 원서를 한번, 왜냐면 이게 번역이나 옮긴 것이 아니라 원서를 좀 읽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행복과 성공의 초석, 생각의 힘. 제임스 알렌의 열정에서 평화로. 오케이.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의. 제임스 알렌의 인간 마음과 몸, 환경의 주인.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행복과 성공의 초석. 원서를 오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서를 읽으면 사람이 겸손해지거든요. 책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오케이. 목차가 있다. 생각의 내면의 세계, 사물의 바깥 세상, 습관, 노예, 제도와 자유, 신체 상태, 빈 곳, 인간의 영적 지배, 정복, 사직하지 않음. 일단은 이것은
제임스 알렌의 원소 여기에 담고요. 행복과 성공?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것도 내가 지금 오늘은 좀 생각외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가 마법에 걸려가지고 조금 안정적인가 봐요. 아주 오케이. 아침과 저녁 사이의 생각. 오케이. King of mind and body. That's 이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읽어보고 에드마일러님의 책을 읽어도 좋을 것 같긴 하고 오늘 생각외로 조금 책을 잘 읽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좀 감정적으로 안정돼서 그런가? 이상하게 조금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행복과 성공 제임스 알렌의 인간 마음과 재밌을 것 같아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읽기. 생각외로 책들이 참 부정적인 부분도 많이 적혀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긍정적인 부분만 적으면 어떨까. 라는 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목차를 보고 목차가 여기 지금 제목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생각의 내면 세계 가장 좋은 부분 사물의 바깥 세상 습관이 또 나왔습니다. 습관의 합이 나의 인격이다라는 거 사물의 바깥 세상이 아니라 어떤 책인지 대강 조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인간은 행복과 불행의 창조자이며 자신의 행복과 불행의 영속자이다. 내가 만드는 거죠. 행복과 불행. 이것들은 외적으로 강요된 것이 아니라 내적인 조건입니다. 그것들의 원인은 외적으로 강요된 것이 아니라 내적인 조건, 능력이죠. 어떠한 사건이나 사람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적인 조건이다. 그것들의 원인은 신도 악마도 상하도 아닌 사유입니다. 사유? 내적인 능력이다 말씀하시는 여기에서 말하는 사유가 무슨 뜻일까요? 머리 아파요. 지금 머리가 꼬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진짜. 참 집중하지 못하고 오늘 몰입하지 못하네요. 괜찮아요.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죠. 그것들은 행위의 결과이며 나의 행위의 결과다. 행위는 사유의 가시적인 측면입니다. 사유, 나의 생각. 행위에 의해서, 나의 생각에 의해서 그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측면이다. 생각은 보이지 않잖아요. 가시적이지 않지만 그 생각을 행위나 말을 통해 나의 사유, 나의 생각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내게 펼쳐진 인생, 지금 살고 있는 세상, 머무르는 장소, 만나는 사람 모두 다 사실은 내가 만든 것이고 의도적이고 나의 생각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측면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의 고정된 태도가 행위 과정을 결정하고 나의 마음의 고정된 태도가 행위의 과정을 결정하고 행위의 과정으로부터 행복과 불행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오케이. 나의 고정된 태도,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책을 읽기 전에는 웬만해서는 동기부여되는 영상 아니면 심상을 위해 있는 영상을 보지 않는데, 제가 우유를 좀 많이 마시거든요. 그래서 우유를 주문하려고 했는데 이제 우유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큰 갤런으로 된 그 우유를 시키려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is it out of stock? 그러니까 품절된 건가? 이게 좀 품절 맞아요? 그게? 된 건가요? 걱정했는데 아예 이제는 큰 우유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순간적으로 스트레스가 받더라고요. 먼저 내가 아침을 기분 좋게 시작해야 되는데 그걸 체크했다는 제 자신이 싫고, 그걸 체크함으로써 기분이 나빠진 쓸데없는 것에 이렇게 마음이 좌지우지하는 하게 만드는 그 상황 자체, 나의 선택이 너무 싫은 거예요. 원래는 그런 행동을 전혀 하지 않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심상화하고 좋은 영상 보고 그리고 바로 책을 읽고, 그 아침의 마음 상태가 하루의 마음 상태를 결정하기 때문에 조금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더 이상 큰 우유는 살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작은 우유를 봤어요. 조금 비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시켰는데 한 15개 정도를 시키려고 했는데 9개밖에 주문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약간 짜증감이 생긴 거죠. 그러다가 제가 딱 바로, 원래는 짜증감이 생기는 것이 저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면 바로 생각해서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 지금 내 인생에서 큰 우유 작은 우유가 무슨 큰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쓸데없는 거에 내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나. 그 우유가 내 몸에 맞고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건데, 그걸 내가 딱 원하는 큰 우유로 원하는 양을 사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완전하게 맞지 않으면 짜증감이 생기는 거. 그리고 더 큰 건 그냥 딱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오늘 해야 될 일도 많고 더 큰 일들이 많은데 그 쓸데없는 작은 우유에 이렇게 얽매여서 내가 생각을 한다는 자체부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우유를 살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다. 내가 우유를 마셔야 되는데 우유를 살 수 있는, 그 돈을 내고 살 수 있는 거, 그리고 우유가 무거운데 그걸 집 앞까지 배달해 주는, 그것만 해도 감사하지 왜 그런 쓸데없는 것에 내가 일희일비해야 하나, 이런 딱 생각을 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드더라고요. 이게 정말 작은 거지만 이게 바로 생각의 고정된 태도, 마음의 고정된 태도. 어떠한 순간에서도 나는 행복하고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걸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고정된 태도, 나는 어떤 식으로든 긍정적으로 해석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 고정된 태도가 행위 과정을 결정하고, 그래서 일단은 내가 아침부터 이렇게 쓸데없이 사소한 우유를 사고 말고에 하는 행위들에 나의 뇌를 쓰지 않겠다, 빨리 책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요. 그 행위 과정에서 행복과 불행, 행복했죠. 우유를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우유를 살 수 있다, 살 경제력이 있다, 그리고 굳이 내가 운전을 해서 사러 가지 않아도 되고 내 집 문 앞까지 배달해 준다.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진짜. 이 책 읽을 시간도 제대로 없는데 또 우유를 사러 가려면 옷 갈아입고 운전을 해서 가서 또 무거운데 그걸 들고 옮기고, 얼마나 진짜 행복한 세상에 살고 있는가. 조금 웃기긴 한데 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유 하나에 이렇게까지 해석한다고요? 네. 그래도
사실 제가 이제 저한테 그랬거든요. 아, 이게 이렇게 쓸데없는 거야. 아침에 신경을 쓰고 지금 뇌를 쓸 때가 아니야. 뇌가 최적화되어 있을 때 그 황금 시기에 빨리 책을 읽고 루틴을 해야 돼. 이렇게 했지만 또 그런 의도치 않은 실수를 인해서 뭔가 좀 철학적인 부분, 가르침을 얻게 된 것 같아요. 자, 다음 부분 읽어볼게요. 따라서 반응 조건을 변경하려면 적극적인 사고를 변경해야 합니다. 불행을 행복과 교환하려는 마음의 고정된 태도와 불행의 원인인 습관적인 행위 과정을 반대로 해야 하는데 그 반대의 효과가 마음과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항상 좀 우리의 몸의 반응, 우리의 뇌의 반응은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것은 굳이 훈련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다시 감사와 행복으로 마음의 태도를 바꾸려면 훈련이 필요하다. 뭔가 이게 조금 아직까지 제가 책을 읽은 지 얼마 안 돼서 입도 좀 안 풀리고 뇌도 좀 안 풀린 것 같아요. 뭔가 어버버버버버 하는 느낌. 괜찮아요. 괜찮아요. 사람은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 행복할 힘이 없고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진짜 이래서 저는 고전이 좋아요.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은 효과를 폐지할 수는 없지만 원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나의 생각이잖아요. 마음의 상태. 내가 생각하는 건 변경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본성을 정화할 수 있고 인격을 개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정복에는 큰 힘이 있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 사람은 본성을 정화할 수 있고 나의 본성을 정화한다. 끊임없는 수련을 통해서 성숙한 인격으로 바뀌는 거죠. 인격을 개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정복에는 큰 힘이 있고 나의 정복에는 큰 힘이 있다. 나 자신은 또 이렇게 바꾸기 힘든데 누군가 타인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것만큼 기쁜 일이 있을까요? 내가 어느 순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계속 훈련했을 때 어느 순간 내가 변화되어 있을 때 엄청난 그 희열과 한이, 기쁨, 보람을 다 느끼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저마다 자기 생각에 얽매여 있지만 점차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고 자신의 정신 영역을 확대하고 고양시킬 수 있습니다. 그쵸? 그는 낮은 곳을 떠나 높은 곳까지 도달할 수 있고 어둡고 증오스러운 생각을 품지 않을 수 있으며 품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떠오를 수는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탁탁 치고 내 머리를 치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품지 않고 떨쳐버릴 수 있다. 밝고 아름다운 생각을 소중히 여길 수 있으며 이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신의 일을 함에 따라 더 높은 권력과 아름다움의 영역으로 흘러갈 것이며 더욱 완전하고 완벽한 세상을 의식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책이 너무 좋아요. 이런 글씨체 항상 긍정적으로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단어를 사용한 거. 사람들은 생각의 본질에 따라 낮은 구 또는 높은 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세계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둡고 좁으며 그들의 종합적인 능력만큼이나 넓고 찬란한 것입니다. 그들 주위의 모든 것은 그들의 생각의 색깔로 얼룩져 있다. 내 주위의 모든 것은 나의 생각의 색깔로 얼룩져 있다. 나의 생각의 색깔로 얼룩져 있다. 내 주위의 모든 것은 나의 생각의 색깔로 얼룩져 있다. 마음이 의심스럽고 탐스럽고 시기심이 많은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안 읽도록 할게요. 탐욕 계속 나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이상하고 관대하며 대범한 사람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관대, 대범하다, 이상적이고 관대하고 대범한 사람. 그 사람의 세상은 얼마나 경이롭고 아름다운가요? 맞아요. 그는 모든 피조물과 존재에 있어서 모종의 고결함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참된 사람으로 보고 있고 그에게는 그것들이 참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가장 비열한 사람은 그 본성을 잊어버리고 비록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자신처럼 되어 그보다 고결하고 행복한 삶을 잠시나마 보내게 됩니다. 그 작은 사람과 큰 사람은 비록 이웃이지만 서로 다른 두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맞아요. 어쩌면 내 마음속에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고 그래서 누구에게 더 큰 힘을 주어질 것이냐 큰 사람에게 힘을 주어지도록 훈련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작은 사람에게 저절로 힘이 넘어가고요. 그들의 의식은 완전히 다른 원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서로 반대입니다. 그들의 아이린님 흥분하고 있다. 흥분되어 있어요. 차분하게 읽어볼게요. 그들의 도덕적 통찰력은 서로 반대입니다. 그쵸? 그들은 각기 다른 사물의 질서를 내려다봅니다. 그들의 정신 영역은 분리되어 있고 분리된 두 개의 원처럼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는 지옥에 있고 다른 하나는 천국에 있는 것처럼 진실하게 있으며 죽음은 그들 사이에 이미 존재하는 것보다 더 큰 격차를 두지 않을 것입니다. 맞붙어 있다. 누구에게 힘을 줄 것이냐. 하나에게는 세상이 도둑들의 소굴이고 다른 하나에게는 그것이 신들의 거처이다. 나의 마음속 신들이 거처하고 있느냐. 신들이 더 많이 거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권총을 손에 쥐고 있고 다른 하나는 강도나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고 다른 하나는 최상의 상태를 위해 연애를 준비합니다. 하나는 범죄를 지르는 자이고 다른 하나는 항상 경계하는 상태. 다른 하나는 최상의 상태를 위해 연애를 준비한다.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한다. 제가 사실 조심하지 않으면 연애를 준비할 것 같은데 요즘에 운동하러 갈 때 늦게 갔다 보니까 좀 항상 경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요즘에 좀 뉴스를 보면은 묻지마 폭행이라던가 입에 담기도 싫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항상 또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것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좀 약간 경계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혼자서 만약에 이제 주차장 같은 데 걸어갈 때 내가 좀 경계하는 상태인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항상 보면은 범죄를 당하는 그 피해자들이 무방비 상태로 있었거든요. 휴대폰을 계속 보고 있는 그래서 다른 하나는 최상의 상태를 위해 연애를 준비한다. 오케이. 그는 재능과 아름다운 천재성, 재능, 아름다움, 천재성, 선함에 자신의 문을 던집니다. 좋다. 단어 좋죠? 재능, 아름다움, 천재성, 선함. 그의 친구들은 성격이 귀족입니다. 이것도 너무 좋아요.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사고 영역, 의식 세계에 있습니다. 그의 마음으로부터 고귀함이 쏟아지니 그것은 그를 사랑하고 그를 명예롭게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10배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런 부분만 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자, 한번 볼게요. 인간 사회의 자연적인 등급은 그것들은 사고의 영역과 그 영역들을 나타내는 행동, 양식들 외에는 무엇인가요? 나의 행동으로서 인간 사회의 등급이 나타난다. 그쵸, 진짜 걸음걸이 하나만 봐도 느낄 수 있고, 그 사람의 자연적인 등급. 오늘 또 새로운 표현. 인간 사회의 자연적인 등급. 등급을 나눈다 그러면 뭔가 차별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근데 자연적인 등급은 저는 사실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냥 보기만 해도 뭔가 알 수 없는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면서 여유가 있고 귀족적인 모습이 있고, 어떤 부분은 그냥 걸음걸이 하나만으로도 알 수 없는 그 천박함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것들은 사고의 영역과 그 영역들을 나타내는 행동 양식들 외에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을 볼 때 뭐 이렇게 이걸 등급을 나누는 게 중요하지 않지만 나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 메타인지로서는 좋은 것 같아요. 나의 자연적인 등급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나의 생각, 나의 생각에 의해서 가시적으로 표출되어지는 나의 말과 행동들, 걸음걸이, 손짓, 배려, 여유, 차분함, 우아함, 품격 있는 태도, 얼굴 표정, 미소, 외모, 이런 것들 다. 좀 쉴까? 머리가 조금 아프네요. 집중도가 벌써 떨어졌나? 프롤레타리아는 이러한 분열에 반대하여 움직일 수도 있지만 그는 그것들을 바꾸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프롤레타리아가 뭔지 모르겠어요. 자연적인 친화력이 없고 삶의 근본적인 원칙들에 의해 분리된 그 사고 상태들을 동등하게 만드는 인공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공정하게 만드는 해결책이 없다. 모법자와 준법자는 영원히 분리되어 있으며 그들을 분리시키는 것은 증오도 자존심도 아니고 사물의 도덕적 원칙들에서 서로 관련이 없는 지능 상태와 행동, 양식들입니다. 지능 상태와 행동, 양식. 무례하고 예의 없는 사람들은 인내심 있는 자기 개발에 의해서는 제거될 수 있지만 저속한 침입에 의해서는 절대 확장될 수 없는 그들 자신의 정신의 거침없는 벽에 의해 온화하고 세련된 사람들의 영역으로부터 차단됩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읽어야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집중도가 떨어져서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거는 내일 다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지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무례하지 않고 무례한 사람, 예의 없는 사람은 인내심 있게 자기 개발을 위해서는 제거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무례하지 않고 예의 없게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자기 개발로 제거될 수는 있지만 저속한 침입에 의해서는 절대 확장될 수 없는 그들 자신의 정신의 거침없는 벽에 의해 온화하고 세련된 사람들의 영역으로부터는 차단됩니다. 온화하고 세련된 사람의 영역으로부터 차단된다. 그 사람들은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례하고 예의 없는 사람을 넘어선 우아하고 품위 있고 깊이 있고
알 수 없는 그 아우라, 여유가 느껴지는 사람으로부터는 차단된다. 이것이 바로 인간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등급. 제가 지금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지금, 아니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집중도가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이 책을, 왜냐면 이 책이 고전이라서 그냥 술술 읽을 수는 없는 책이기 때문에 네, 일단 여기에서 독서노트를 1차적으로 마치고 네, 일단 독서노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했어요, 아이린님. 네, 이거 지금 현재 45 minutes 그러니까 네, 집중도가 떨어질 시간이죠. 네, 수고했어요.